이재명이 주도해가지고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이 됐거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열심히, 대선 전부터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열심히 폭로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재선 씨랑 마찬가지로 만나가지고 이재명의 어떤 그런 나쁜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분이 또 김사랑 씨입니다. 근데 김사랑 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과 악연이 시작이 됐는가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의 시점이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김사랑 씨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 성남시의 교통이 뭐 워낙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 같은 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영영 깜깜무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돈은 받아먹고 왜 주차장을 안 짓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저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 그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던 시장 상인들한테 김사랑 씨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재명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뭐 한 가지라도 해준 게 있지는 않겠냐? 혹시 기억나는 게 없냐? 세금을 완전히 그냥 뭐 꽁쳐먹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랬더니만 나왔던 얘기가 마술 이벤트 하는 언니 신땡땡이가 쇼를 가끔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신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남FC 행사에도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시장 상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묘하게 조금 그림이 맞춰지는 게 있죠. 성남FC를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 엮여 있었고 뭐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다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신모 씨, 마술을 하는 신모 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시로부터 그렇게 독점식으로 계약을 따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사실관계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 동안 성남시랑 성남FC로부터 이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2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이벤트 용역을 수주한 것이 놀랍게도 팩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 몰아주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라고 해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술을 한다라고 하는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또 등장하게 되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이제 세월호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이재명이도 가가지고 막 단식 투쟁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막 탄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단식 투쟁을 했던 게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사랑 씨가 뭐라고 하냐? 그때가 이제 2010년도 6월 달이었는데 이재명의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했다는 거죠. 지방 정부를 괴롭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였냐? 잘 사는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수를 못 사는 지방에 나눠 쓰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못 하겠다고 단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사실 뭐 이재명이 단식 투쟁하고 그 뭐 배지 같은 거 뭐 달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세월호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남시 같이 세금이 조금 많이 거치는 그런 지역에서 좀 못 사는 지역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5일간 단식으로 인해 기력이 쇠지한 낮게 깔린 목소리로, 야, 진짜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진짜 막 잘 짜는 것 같아. 이런 기사를 써주고 있는 것도 코미디고요. 근데 막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일반 회계 예산 1년 살림 10%가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게 그냥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 뜻이었던 겁니까? 조금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좀 양보하는 게 어떠냐. 이거 뭐 세금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또 이재명이야 선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저 자리에 누가 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신모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신모 씨가 이 김사랑 씨도 그 단식 현장에 갔다라고 해요. 이 김사랑 씨를 보고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사랑 씨가 고소를 했고 실제로 벌금이 100만 원 구형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벌금이 그렇게 구형이 된 사람을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시에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김사랑 씨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남시청 주무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실제로 2017년도 8월달 신모 씨가 성남시 시장 활성화 재단의 6급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18년도 8월달 이 신 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까지 이루어졌고 공무원 채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까지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다른 논란이 안 됐던 것이죠. 나중에 또 가서 보니까 이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TV의 제작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의 측근, 자기의 이재명 TV까지도 제작하고 있던 사람을 벌금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임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이 지금 신모 씨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백종선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뭐 비서였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가족 채용을 했다라는 등 그리고 이제 뭐 폭행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임용을 했다라는 이런 식의 문제가 뭐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신모 씨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신모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뿐만 아니라 마술사인데 이벤트를 하는 그런 마술사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6급에 상당하는 그런 임기제로 채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고 그래서 뭐 당시 뭐 감사를 할 때도 이게 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마술사였던 신모 씨가 지역화폐 위탁업체 상임이사까지 됐다라고 김사랑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마술사 출신의 이재명 측근 경기 지역화폐 업체 이사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실이더라고요. 저 지금 마술사가 신모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막 대선 공약으로 하고 막 지역화폐다 보다라고 난리를 쳤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게 신모 씨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의뢰 이재명이 하는 다른 사업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일감 몰아주기가 됐거나 뭔가 자기들 주변의 측근들을 배불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대번에 나왔던 논란이 뭐가 있었습니까? 4조 원짜리 지역화폐 이게 어떻다? 코나이, 여기 이제 신모 씨가 이사로 갔던 그곳입니다. 코나이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낙전 수익 특혜를 누렸다 이런 논란이 또 대번에 터졌었죠. 이재명이 하고 있는 정치 스타일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뭐 유동규, 그리고 또 이화영 이런 사람들과는 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급이 다른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에 벌어졌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대가리가 깨지면서까지 이재명을 지지했던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같은 경우는 이게 다단계 회사의 그 계급 같은 걸 생각해 봤었을 때 특급 다이아몬드 계급, 특급 개딸 계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어떤 국회의원 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배지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지역구까지도 포기를 하면서 이재명한테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어줬던 게 송영길이에요. 지역구 인천 미추홀인가 그거를 내줘가지고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걸 버팅기다가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지금까지 버팅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은인 중에도 이런 은인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대가리가 깨집어서까지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배지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지켜준다라는 건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됐죠. 영길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어떤 충신이었던 사람들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뿐만 아니라 지금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20명의 이름까지도 하나둘씩 공개가 돼서 절반 이상 지금 공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길이가 부랴부랴 검찰 앞에 쫓아가가지고 나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식의 쇼까지 벌였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 송영길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 가지고 이재명이라도 조금이나마 송영길한테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이가
그래도 꽤나 중진 의원인데 어떤 식으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까라고 하는 게 오늘 제 영상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길이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근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음주 전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당대표 자체가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뭐 당원이 됐거나 국회의원들이 됐거나 음주 전과가 있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비슷한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 인간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경흠 이라고 하는 제주도 의원 아닙니까? 도의원입니다. 93년생으로 최연소 도의원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대번에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음주운전 무리를 통해가지고 800만 원짜리 약식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달아 2연타였습니다. 이런 의혹까지 터져가지고 결국에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를 했던 게 바로 강경흠이었죠. 이런 식의 어떤 이재명의 아우라, 악의 아우라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놀랍게도 안민석이었죠. 안민석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왜? 안민석 자체가 원흉이니까 사실. 안민석을 둘러싸고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제가 보기 이재명의 논란거리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다 합쳐가지고 안민석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랬다 안민석이 갑자기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당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안민석이 콕콕콕 집어가지고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였습니까? 음주운전, 사기, 그리고 불륜, 요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 도덕성 하자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원 자격까지도 박탈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아니 민주당에서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음주운전, 불륜, 그 다음에 사기, 요 세 가지랑 엮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말고는 없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필이면 저 때가 또 언제였습니까? 5월 달이었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할 거냐 대장동 논란도 한참 막 터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안민석이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안민석이가 이재명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 뭐 그냥 제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논란이 커지니까 안민석이가 부랴부랴 해명을 하긴 했는데, 해명의 내용도 웃깁니다. 이재명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분으로 흔들어서는 안 되고 다음부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재명에 일단 적용이 될 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음주, 불륜, 사기, 요 세 가지 이재명에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건드려서는 안 된대. 이유가 뭔데요? 그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않게 된다면,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번에 이재명이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낄 수 있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권력 다툼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안민석 같은 인간은 언제라도 지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가득 차 있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묘하게 이재명을 견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게 송영길이한테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최근에 8.15 이제 그 광복절이 있기 직전에 한동훈 장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용진 두 사람 사이에 썰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썰전은 당연히 박용진의 완패로 끝났죠, 그렇죠? 갑자기 박용진이가 롤스로이스남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책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되지도 않을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니까 결국에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박용진이도 음주 전과가 있더라, 이거로 끝났죠,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박용진한테 사실 뭐 이재명이 말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전과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여력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용진이 또한 마찬가지로 음주전 전과가 있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야, 박용진이 음주 전과가 있다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가 썰전을 벌였다고? 그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송영길이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사 독재, 계엄군의 탱크, 군사 독재. 아니 지금 몇 년도인데요.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욕되게 살아남은 삶의 사명을 자각하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욕되게 살아남아가지고 삶의 사명을 자각하셔가지고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나 받고 있습니까? 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 최소한 가만히라도 있든지 검찰에 가가지고 쇼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무슨 뭐 욕되게 살아남은 삶의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이라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에? 그런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립운동하셨던 그 조상들이 지금 송영길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너는 그냥 이리로 와라 거기서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시지 않겠어요? 참으로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주가 조작.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죠. 국가 예산 1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나눠 먹는 윤석열 검찰 칼을 때. 아니 저는 왜 이런 인간을 그냥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대번에 우리가 잡아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내뱉고 다니고 있는데 왜 아무런 법적 제재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연결이가 저렇게 설치고 댕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석연치 않은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앉아 있어요. 유시민이가 됐거나 뭐 더 탐사가 됐거나 송영길이 됐거나 진보 좌파라고 그쪽에 있는 인간들은 싹 다 진짜 맨날 봐주기만 하고 앉아 있고 지금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라고 6개월 지금 막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연길이 뭐라고 합니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대요. 그거 얘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지 혼자만 지금 막 조선시대 지금 머물러 있다니까 뇌가 지금.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길이가 뭔가 민주당에서 자기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같고 이재명이 또한 자기를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또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자에게 대한민국 호를 맡겨놓은 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안불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폭주를 막을 곳은 국회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많고 많은 비유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음주운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또 박용진이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뒷부분에 붙이고 있는 얘기가 뭐냐?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그냥 바꿔 얘기해서 뭐겠어요? 그냥 민주당이 일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기를 잘 못 지켜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가만히 있지 말란 얘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송영길이가 답답하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해줘? 왜 민주당은 이렇게 쫄고 있는 거야? 쫄지 마. 분발해야 돼. 우리 더 열심히 나서가지고 이재명 내가 지금 음주운전까지 거론했으니까 나 가만히 두지 마. 라고 하는 하소연 아니겠습니까?